유튜브도 스트리밍이 되나? 네. 될걸요? 아무도? 그래요. 아 그럼 그냥 스트리밍에서 들어와라 해서 수업 듣게 할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아, 실시간? 그래도 다른 사람들 들어볼게. 아무도 안 줘. 자 오늘 우리가 그때 함수 파트를 설명하긴 했지만 거의 못해서 안 배웠다 생각하고 뭐 하지 말라고 했었지.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처음부터 함수 할 겁니다. 함수 어려워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뭐 새로운 용어를 배우는 거니까 외우면 되는데 그거 문제에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 풀이는 다 했지? 함수하면 되는 거 맞지? 네. 자, 72쪽 다시 좀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의 형태들이 주어지겠죠. 왼쪽 거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거잖아. 그때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들이 우리는 뭐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네. 대응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짝대기로 연결된 것들을 우린 대응되어 있다, 대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 x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가 솔로이거나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왼쪽에서는 무조건 화살표가 출발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화살표가 한쪽에서 두 개가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함수를 결정지을 때는 y가 선택을 못 받거나 y가 두 개를 받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기억하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원소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공역. 그 중에서 선택받은 y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 용어들이 다 됐고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일단 뭐하고 뭐가 같아야 되는 거였죠?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였어요. 공역은 굳이 필요 없어. 그냥 연결된 것들만 완벽하게 똑같으면 되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된다.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원소는 항정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직접 연결을 확인을 해서 그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얘들은 같은 함수다, 다른 함수다 결정 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문제는 이게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학교 시험은 뭐 100% 출제가 되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썩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건 결국엔 그림을 그리라는 거니까 순서상을 찾아놓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게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는 썩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태영아 네. 머리 들어봐.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그 x1이 x2 아니 그 x1이 x2가 아니면 fx1도 fx2가 아니다. 오 그게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그 근데 그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였어? 그거이고 또 오, 대놓고 컨닝을 해요. 치역과 공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멘트가 따라오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였어. 그럼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하면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는 어때야만 할까요? 같아야만 하겠죠.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달라. 그럼 절대 걔들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선택받지 못하는 그 공역의 누군가가 존재할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설명이 됐었어요. 여기까지가 설명이 됐고 그 밑에 것들이 이제 할 건데 항등함수라고 주어졌어. 항등. 우리가 이 항등이라는 걸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 어디서 들었었지? 항등식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성립되는 등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항등함수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내를 넣으면 내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을 넣었더니 누가 튀어나와야 되고 100을 넣었더니 100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함수가 y는 x라는 함수가 있겠죠. 얘는 x에다 뭘 넣던 간에 그거랑 똑같은 값이 튀어나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는 항등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i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 아이덴티티 그게 뭐죠? 정체성.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항상 똑같이 띠는 그러니까 내를 넣었더니 내가 나오는 함수라서 이 i를 가져와서 i가 무슨 함수를 뜻한다?
항등함수를 뜻할 거고 이 i라고 주어진 건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생각해버려도 돼? y는 x라고 생각해버려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항등함수야 이게. 그래서 내를 넣으면 누가 나온다? 내가 나오는 함수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왼쪽이 1, 2, 3, 뭐 4, 5 이렇게 있고 오른쪽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들이 하나의 몰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넣던 간에 하나만 나오는 거야. 이런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상수함수. 그러니까 뭐를 넣던 간에 하나의 값으로만 통일된 게 나온다. 무슨 함수라고 부르자? 상수함수. 내를 넣었더니 내가 나오는 함수는 뭐가 된다? 항등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함수의 정의에 어떤 멘트가 추가되면 된다고 했었지? 공력과 치역이 같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중에 역함수 배우고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라는 멘트가 오면요 우린 항상 몇 가지를 같이 가져가셔야 되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가지고 얘를 포함해서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주어지면은 그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도 해석을 하시면 돼요. 1대1 대응이래. 뭐가 존재할 거라고?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이거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또는 뭐가 된다?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냐면 한 번 증가를 했으면 계속 뭐 해야 되고 한 번 감소를 했으면 계속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항상 연결해서 가져가야 돼. 세 개가 같은 말이야. 근데 이게 제일 비중이 낮아. 얘하고 얘는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세 개 가져오면 되는 거야. 알겠죠? 뭐 요거는 나중에 우리 한 번 더 적을 거니까 지금은 대충 이런 걸 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 가기 전에 세 개만 좀 풀어보자. 429에서부터 431까지 서로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세요. 되게 특이하다. 카누? 네? 카누를 배웠네? 카누 개 좋아하는데 집에 카누 한 2박스 있어요. 그 블랙 미니 아나? 너희 어른이 되면은 이제 빨간색. 검은색에 빨간색 있는 거 그거 자주 같아. 마셔요. 저 정말 장마 추울 것 같은데 일해야 될 때 카페인 드시면서 귀찮아서. 네? 어디 가야 돼? 아니 가따를 그냥 이퀄 줄여서 2로 하나만 표시하길래 아 진짜 귀찮은가 보다. 미쳤네. 아니 난 그래도 X 치는 이런 거에 한번 난 같은 함수. 서술형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서로 같은 함수이다,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동그라미 x 이렇게 치면 이제 같은 함수 하면 되나요? 뭐 그 정도도 되긴 하는데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이제 다른 함수로도 상관없죠.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할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뭐 사실은 똑같은 말이긴 한데 시비 걸 수도 있잖아. 나는 너희가 시비를 안 걸렸으면 좋겠어. 이때도 싸우겠어 그럼. 지잖아. 네. 결국 지잖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 물리적으로 해도 지잖아. 왜요? 이거 누구한테 이게 우리 반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 아 선생님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당연히 너가 못 이기겠지. 이길지도.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너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자들이잖아. 물리적으로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 태영아 답 나왔어? 네. 불러봐. 1번이 아니고 429번 같다, 430번 같다, 431번 다르다. 74쪽으로 갑시다. 합성함수입니다. 자, 합성함수, 역함수 둘 중에서 뭐가 더 어렵냐고 물으면 저는 역함수가 조금 더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이 쓰이는 거는 합성함수가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수투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합성함수, 역함수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역함수가 확실히 어려워요. 합성함수는 그냥 좀 머릿속으로 그림만 조금 그려질 수 있다면 쉬운데
그래서 합성이란 건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거를 합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일단 연습부터 좀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fx라는 걸 2x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하고 gx라는 걸 2x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합성이라는 것은 요런 용어를 가져와가지고 보통 쓰거든요. 얘를 읽는 방법은 f 도트 gx입니다. 그 말 뜻은 누구에다가 누구를 합성하라는 걸까? f에다가 g를 합성하는 겁니다. 그 말 뜻은 fx의 x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라? gx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트 같은 게 나오면은 얘를 괄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원래 fx였던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gx가 들어간 거니까 얘를 찾게 되면은 2에 누가 들어와야 되고 2x-1이 들어오고 그 뒤에 1 붙여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 정리하면 4x-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g 도트 fx라는 게 왔어. 걔는 누구에다 누구 합성하면 되는 거야? 그치, 요 x 자리에다가 누구를 넣어주면 돼? 2x 플러스 1 넣어주면 되는 거죠. 합성이라는 개념은 알겠어? 이건 직접 합성해보는 문제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만 실수 없이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많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요 합성할 줄 아는 거는 뭐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값으로 조금 하는 걸 보여줄게. 밑에 있는 작은 예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여기 오는 과정을 우리는 f라는 함수로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 오는 거를 우리는 g라고 할 건데 화살표가 지금 요렇게 가 있고 요렇게 가 있고 요렇게 가 있어. 그럼 우리한테 뭐를 물을 거냐면 g에다가 f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는 g 도트의 f에 0 이렇게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누구부터 구하라는 뜻일까? f0을 먼저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0을 넣었더니 어디로 갔어?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는 누구를 넣어주면 되지? 1을 넣어주면 돼. 그럼 우리는 g1을 구하라는 거니까 얼마가 된다? 3. 요런 게 합성함수야.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화살표 잘 따라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누구를 구해서 어디에 넣으라는 건지를 좀 잘 찾으셔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나? 자, 그러면 성질, 합성함수의 성질 별표 치세요. 저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는 한 3개 정도 칩시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합성을 한 2개 정도 해봤잖아. fx를 2x 플러스 1이라고 두고 gx를 2x 마이너스 1이라고 뒀을 때 f에다가 g를 합성했을 때 우리가 아까 4x 마이너스 1이 나왔었죠. 근데 반대 경우에는 4x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f에다 g를 합성했을 때랑 g에다가 f를 합성했을 때 항상 같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될 때도 엄청 많을 거고 안 될 때도 엄청 많을 거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라도 안 되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린 명제 파트에서 배웠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되는지를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100%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환 법칙은 일단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안 된다고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2번 무슨 법칙입니까? 그렇지, 괄호의 위치가 바뀐 결합 법칙입니다. 얘는 무조건 뭐 한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교환 법칙은 된다 안 된다? 통상적으로는 안 된다. 근데 결합 법칙은 무조건 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들의 괄호의 위치를 내가 바꾸는 것 정도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법칙은 막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f 도트의 i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 i 도트의 f라는 게 나오는데 이 i가 뭐라고 했었죠? 항등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 하나가 항등함수면 무슨 법칙이 성립된다라는 거야? 뭐의 위치가 바뀌었어? 그렇지, 문자의 위치가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항등함수면 무조건적으로 뭐가 성립될 수 있다? 교환 법칙은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항등함수가 뭐라고 했어 아까? y는 x였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뭐 y는 2x-1이라고 둘게. 요 x에다 얘를 집어넣어봤자 얘가 나오겠죠. 또는 요 x에다 얘를 집어넣어도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i면 얘는 무조건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냥 다른 하나인 f가 무조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등함수가 관여를 하면은 무조건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앞에 놈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뒤에 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되지? 그거니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 역함수가 어디예요? 역함수. 우리가 역함수라는 거는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수상할 때. 대칭이동에서 뭐에 대한 대칭이동이 역함수라고 배웠지?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했어요. 그거 적혀 있나? 안 적혀 있어. 그래서 역함수 옆에 뭐 근처에다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하나 좀 적어주세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입니다. 그러면 역함수 시키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 어차피 오른쪽 건 쉬우니까 오른쪽 걸로 좀 보여줄게요. 454번을 한번 보세요. 자,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린 얘 뭐를 구해달라고 돼 있어? 근데 역함수라는 것은 뭐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y는 x. 그 말 뜻은 y하고 x의 자리를 일단 바꿉니다.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져? x는 2y 플러스 3. 근데 우리가 함수는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2y는 x 3이 될 거고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제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근데 이거 야매 가르쳐준 거 다들 기억하니? 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바라보는 거야? 1분의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이 x 앞에 붙어 있는 거랑 분모 있는 숫자의 자리가 어떻게 되고 바뀌고 사이에는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면 얘랑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다항함수 형태일 때 얘를 a분의 bx 플러스 c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럼 얘 역함수는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b분의 x 마이너스 c가 된다.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다항함수일 때 쓸 수 있는 1차 함수일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1차 함수일 때만.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표현할 때는 y 역함수가 이 마이너스 1승처럼 생긴 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버스라는 뜻이에요. 인버스. 얘를 해 y의 인버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인버스가 뭐를 뜻하는 거? 역함수 뜻하는 거. 전이 오늘 어디 아프니? 저요? 표정이 안 아니요. 괜찮아? 살짝 평소랑 다른 표정. 그래요? 칼이 왜 이렇게 귀엽냐? 그 몰래 있어야지 원하는 거야? 네, 진짜. 몰래 있어야지 원하는 거야? 네. 되게 조그맣네. 살상도 안 되겠다. 그냥 냅다 의자에서 살상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상용? 요거는 외워두시면 빨리 역함수 구할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자, 그래서 455번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살짝 역함수 구해볼게요. 함수 자체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잖아. 뭐로 통분하면 좋겠어? 그럼 4분의 1로 통분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1이 되죠. 맞니? 네. 그럼 얘를 우리가 지금 역함수 구하게 되면 2하고 4의 자리가 어떻게 돼? 그럼 2분의 뭐가 오고 4x가 오고 사이에 부호 어떻게 해주자? 반대로 해주면 된다. 그럼 정리해서 뭐 2x 플러스 2분의 1 쓰셔도 되고 그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쁘긴 하겠죠. 이해되죠? 얘가 그냥 단순하게 역함수 구하는 연습부터 일단 한 겁니다. 답 적을 때는 y 인버스 이걸로 적어야 돼요? 그쵸?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그러니까 가끔 애들이 뭐라 하는 애들이 있어. 지금 역의 의미는 리버스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것도 그렇긴 한데 수학에서는 역함수를 뜻하는 거는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그러니까 리벌스는 그거겠지. 우리가 명제에서 배웠던 그 역이 리벌스겠죠. 진짜 이렇게 자리만 싹 바꾼 거. 너희 뭐 카트라이더 리벌스 맵 해봤을 거 아니야. 맙소사.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야. 카트라이더는 그냥 제가 아는 거 찾는 대로. 리벌스 맵 해본 적 없어? 카트라이더? 원래 정상적으로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맵이 리벌스 맵이잖아.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은근히 영어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게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에서 공부를 얻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라든지 스킬에 있는 영어 단어라든지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왕 게임 할 거면 거기서 뭐라도 건져오라는 뜻입니다.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스토리를 많이 읽거든.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국어는 90점 넘게 받고 다른 과목 다 막 2, 30점 받는 그런 애들이 어릴 때부터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게임을 할 거면 그래도 거기서 뭐라도 좀 건져 오려고 애를 쓰세요. 우리 반 남학생들은 근데 게임을 잘 안 하지 않나? 많이 한대요. 많이 해? 무슨 게임 해? 네? 폰 게임 해? 아니요 보기. 중반 폰 게임 졸라 많이 하던데. 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요. 볼 때마다 하고 있다. 볼 때마다 하고 있잖아. 그 특히 시험 기간 때. 약간 짬짬이용. 짬짬이용 이상한 토끼 나오는 거. 그 거대 토끼 나오는 거. 그냥 이상한 성 지키는 건지 부수는 건지 아, 명쾌는 약간 뭔데? 되게 징그럽게 생긴 토끼 나오는 게임 아니야. 그 고양이에요. 진짜? 아 진짜? 나 토끼인 줄 알았어. 나 양코네 양. 이름 귀엽다. 여기가 x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여기가 있고 1, 2, 3 이렇게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A가 1로 가고 있고요. B는 3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이 함수를 보통 뭐라고 부르지? fx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반대로 해주는 이 가정을 결국에는 뭐라고 부를 거라는 거야? f 역함수, f 인버스 x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fa의 값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 다음에 fb의 값은 얼마인 거죠? 3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바라보게 되면 이 역함수 기준 1일 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f 역함수 1의 값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럼 f 역함수의 뭐는 3은 뭐가 될 거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문자화를 해보면 우리한테 fa가 b라는 힌트가 주어졌어. 여기서 우리는 뭐를 땡겨와야 되는 걸까? f 역함수의 b는 a가 될 거라는 얘를 항상 땡겨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얘는 그냥 예시 들어준 문장 드린 거고 우리가 외워야 하는 건 얘인 거겠죠. 우리가 역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역함수로 힌트가 주어졌을 때는 원래 함수 값을 우리가 좀 땡겨올 수 있는 거겠지. 기억나지? 지금 처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먹겠어요? 예, 좀 불안해요. 알아먹었어요. 머리가 나쁜 것 같진 않아, 태훈이도. 잘하네. 머리가 나빠? 왜 저한테 아니 그런 방금 거지? 이 소리 들린 것 아, 같아가지고. 안 했어요. 머리는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저 밑에는 역함수의 성질이 좀 중요한 말이겠지. 아까 제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뭐라고 생각해도 된댔어? 1대1 대응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어야만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성립이 됐다는 건 그 함수는 뭐 하고 있거나 증가를 하고 있거나 감소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가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증가했으면 계속 증가, 한 번 감소를 했으면 계속 감소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살짝 좀 특이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합성과 역함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역함수는 분배가 되어야겠죠. 근데 전체 역함수가 걸리면 이 역함수 분배된 것들의 자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공식이. 그래서 우리가 얘는 f 역함수하고 g 역함수를 뭐 한 거랑 같다? 얘를 뭐 한 거랑 같다? 합성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괄호하고 전체 역함수가 걸리면 일단 그 역함수를 인버스를 뭐 해주고 분배해주고 걔들의 자리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일단 책에 있는 내용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하나를 좀 해볼게. F 역함수 G가 H랑 같대요. 야, 요거를 우리가 조금씩 바꾸는 걸 보여줄 거야. 어떻게 내 맘대로 막 바꿀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트지가 좀 거슬리잖아. 그럼 이 도트지를 없애려면 뒤에 뭐 붙여주면 되게? 도트에 G 역함수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만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항등함수가 돼요.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했지? y는 x. y는 x가 무슨 함수였어? 항등함수였어. 근데 f랑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누가 나온다라고 했어? f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 뒤에다가 g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잖아. 그럼 얘 뒤에다가도 누구를 해줘야 되는 거야? g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 f 도트 g가 h인데 이번엔 f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어디에다가 뭘 붙여줘야 될까? 얘 앞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해 주는 거야. 그럼 얘 앞에다가도 누구를 해줘야 돼? f 역함수를 합성해야 돼. 그럼 얘는 뭐 는으로 정리가 될까? g는 f 역함수 도트의 h다. 그래서 뒤에 붙였으면 뒤에 해줘야 되고요. 앞에 해줬으면 앞에 해줘야 되고요. 나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누가 된다? 항등함수가 돼서 그냥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이해되니? 잠시만 머리를 좀 써볼게요. 자, 요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얘는 뭐가 나올까? 그게 머릿속으로 되면 제일 좋겠죠. 자, 태영아 요거 한 거 불러봐. G 역함수 도트 F 역함수 도트 F. 근데 역함수랑 자기 자신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누구만 남는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는 거죠. 얘를 은근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정말 활용 많이 되는 거거든. 뒤에 붙였다, 뒤에 붙였다. 앞에 붙였으면 앞에 붙였다. 알겠니? 자, 그러면 뭐 눈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좀 풀고 넘어갈게. 75쪽에 있는 456부터 459까지 빨리 해보세요. 456부터 459까지. 답을 불러줄까요? 태영이 다 체크했어? 네. 아직 안 된 사람? 자, 다 부를게요. 3, 1, 5, 4 넘어갈게. 자, 이제 그림을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미쳐버리는 그림으로 갑니다. 자, 요 파트 얘들아 이번 시간에 요거 잘 버텨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밑에가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값 미치거든요. 절대값 하는 거를 정석적인 방법으로도 보여드릴 거고 그나마 좀 쉽게 하는 방법도 좀 보여드릴 거고. 일단 위에 거부터 볼게요.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둘 중 하나라도 우리가 그림을 만약에 알아. 그럼 우리는 일단 어떤 선을 추가해줘야 될까? y는 x라는 선을 그 그림에다 추가를 합니다. 그다음 기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 y는 x에 대해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대칭 이동해주게 되면 그게 뭐가 나온다? 역함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앞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했을 땐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말로 한번 풀어서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그러면 그려져 있는 그림에 y는 x 추가하고 그 선에 대해서 뭐만 해주면 된다? 대칭이동 또는 뭐 데칼코마니 해주면은 그림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462번 문제를 한번 봐봐요. 그 위에 어떤 그림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x축에 뭐 a, b, c, d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럼 여러분 반드시 y축에다가도 a, b, c, d가 어디가 되는지를 꼭 표시를 하십시오. 그러려면 만약에 y는 x가 없다면은 y는 x를 그려서 a, b, c, d를 y축에도 똑같이 표시하셔야겠죠. 이 문제의 유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만약에 y축에 뭐가 표시가 돼 있어. 그럼 어디에다가도 다 표시를 해줘야 될까? x축에도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푸세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문제를 못 풀어. 알겠지? 오케이. 절대값으로 갈게요. 절대값. 절대값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위에 있는 거 딱히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위에 거부터 말로 일단 읽어보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첫 번째는 구간을 설정하는 거겠죠. 왜냐면 일단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면 그 안이 뭐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 구간을 나눠서 윗구간에선 이렇게 된다, 아랫구간에선 이렇게 된다를 찾아놓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전형적인 방법인 거야. 근데 맨날 그렇게 구간 나누기가 좀 귀찮은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대칭이동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뭐의 절대값이 씌워졌지? fx의 절대값이 씌워졌어요. 그 말 뜻은 우리가 이 fx라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걔가 음인 부분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꺾어 올려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돼요. fx라는 놈의 절대값이 씌워진 거랑 y의 절대값이 씌워진 걸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걔는 다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절대값이 되었을 때 일단 이 그림을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그림 기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면 되는 거?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럼 얘가 x축이면 이 그림을 뭐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꺾어 올려주는 거니까 그림이 요거는 유지가 될 거고 이 부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겠죠. 얘는 여러분이 많이 해본 형태인 거잖아. 꺾어 올리는 거 정도는. 이해되니? 1번은 클리어 된 거 맞지? 2번으로 갈게요. 2번 어렵습니다. 요거 그때 설명할 때 이거 납득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인지 기억은 잘 안 나네. 요렇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절대값이 된 거야? x한테 절대값이 된 거야. 저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런 그림이 있다라고 칠게. 그 다음에 y축이 그냥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x가 뭐인 것만 쓰겠다라는 거야? 양인 것만 쓰겠다는 겁니다. 음인 것도 결국엔 뭐로 튀어나올 거니까? 양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그럼 이 그림 기준으로 x가 양인 부분은 어디지? 얘인 거죠. 우리는 이 그림만 쓰겠다는 거야. 근데 이 왼쪽으로 갈 때도 우리는 결국엔 이러한 값들을 쓸 거잖아. 그럼 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도 얼마를 가질 거라는 거야? 똑같은 얘 값을 가지겠죠. 여기가 한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도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질 거라는 거야? 얘랑 똑같은 값인 요 정도의 값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리는 방법은 y축 기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그림이 추가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의 절대값이 있을 때? x의 절대값이 있을 때입니다. 이해돼? 이해 안 된 사람 없어? 나은이도 듣겠지? 나은이 듣겠지? 근본적인 물이다. 오케이. 자, 일단 두 번째까지 됐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누구의 절대값이 씌워졌어요? Y. y의 절대값이 씌워졌습니다. 그 말 뜻은 그림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우리는 y 값이 0보다 어떤 부분을 쓰겠다라는 거야? 큰 부분을 쓸 거야. 그럼 여기서는 그림이 어디인 거죠? 위에. 얘인 거겠죠. 그럼 이 부분을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것이 그려져서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절대값이 씌워졌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알겠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우리가 y의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거는 이 y 값이 0보다 큰 부분만 쓰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을 쓸 거니까 이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그림이 추가돼서 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른 그림은 또 뭐가 있겠지? 얘가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저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부분을 쓰는 거야? 얘를 쓰는 거죠. 그럼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준 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이 그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x의 절대값 됐을 때 y의 절대값 됐을 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이번에는 두 가지가 다 돼 있죠. 어려운 거 두 가지가 다 돼 있는 겁니다. y에도 뭐가 씌워졌고 절대값. 그 다음에 f의 누구에도 X. x에도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졌을 때고 저 그림을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y에도 절대값, x에도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쓸 거라는 거야? x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을 쓸 거고 y도 0보다 어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을 쓸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을 쓸 거니까 얘를 쓸 거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을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일단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저쪽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거잖아. 이쪽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뭐 할 거야? 사용해야 되니까 이 그림을 다시 뭐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해줘야 되는 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상한 뭐 눈웃음 표시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데 학교 시험에 가끔 나와. 진짜 그림 그리는 게 나오면 미치지 않을까? 하나만 시켜봐도 돼? 그림은 그거 생각나네. 꼭 보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 X축부터 하고. 그렇지. 그게 제일 편할 거야. 476번 해봐. 아니, 다 해봐. 473부터 476까지 다 그려봐요. 그리네? 아 그리라고. 그림 그리는 거 해봐. 어떻게 그리지? 다른 색깔. 여러분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뭐가요? 아, 이틀 남았습니다. 아, 저만 설레나요? 오, 용감한데 펜으로 그렸어. 아무튼 저건데 y의 절대값이 이어진 게 이해가 안 돼요. 다시 그리면서 설명해 줄게. 근데 그림이 이상하네. 이거를 대칭시켜. 이렇게 그리는 소수는 빵도
했어? 네. 그리는 게 맞나? 그리고 어떻게 이해한 거지? 알아서 모르겠네. 했어? 뭘 어떻게 다 표현한 건데 이상하네. 자, 해보자. 자, 첫 번째는 이 그림의 전체, fx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거.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줘라? 꺾어 올려주는 거니까 그림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대로 사용하겠죠. 네. 1번 정도는 아마 스무스하게 다 됐을 거고. 자, 2번은 누구한테 절대값이 씌워졌어? 그 말 뜻은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쓰겠다라는 거잖아.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것도 사용할 거니까 이 그림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3번엔 누구에다 절대값이 씌워졌어? Y. 그럼 우리는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얘들만 사용하겠다라는 거잖아. 네. 얘를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x축에 대해서 네. 대칭 이동된 얘를 똑같이 써서 우리는 이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은 x하고 y 전체에 뭐가 씌워졌지? 절대값. 그럼 우리는 x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써야 되고요.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쓸 거잖아. 겹치는 거 누구야? 오른. 일단 얘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대칭. 누구에 대해서? X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랑 똑같은 한 절대값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다시 뭐에 대해서도 Y y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돼서 이렇게가 되는 거겠죠. 근데 y 절대값이 뭐여서 왜 x축에 대칭 이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연관성을 지어서 기억하면 좋겠죠. 우리가 x의 절대값 씌웠을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가져와서 뭐에 대해서? y y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대칭이동을 기억해 봐봐. x의 절대값이면 뭐에 대한 대칭이동이었어? 아니,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이 뭐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였지? x에 x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였어. 반대였잖아요. 항상 대칭이동이 반대였죠. 그럼 얘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x의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쓴 다음에 걔를 y축 대칭이동을 시킨 거잖아. 그럼 y의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가져와서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 x축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되는 거겠지. 마지막 거 한 번만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얘고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얘잖아. 근데 우리는 둘 다 겹쳐지는 부분만 쓰니까 누구를 쓴다? 얘를 쓴다라는 거야. 방법은 똑같아요. 얘를 x축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다음에 그 그림을 x축 대칭이동 해도 되고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다음에 그 그림 두 개를 y축에 대칭이동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두 가지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었으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알겠니? 순서는 상관없어. 자, 그다음에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얘는 이제 정석적으로 그림 그리는 거 하나만 좀 할게요. 469번을 할 거거든. 비슷하게 생겼어. 자, 얘를 할 건데 우린 양쪽에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 안에 있는 부호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뭐 뿔뿔, 마마, 뿔마, 맞뿔이겠죠? 그럼 내가 이거를 뭐 뿔뿔, 뿔마, 맞뿔, 마마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걸 이제 구간을 좀 이쁘게 표현해 보면 얘는 x가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y는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x는 0보다 어떨 때? y는 0보다 어떨 때? x는 0보다, y는 0보다, x, y가 모두 0보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빼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대로 나오니까 x 플러스 y는 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는으로 정리해야 돼?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그럼 x 마이너스 y는 1이니까 y는으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이때는 y는 뭐가 되는 거? 1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될까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림 그려야겠지.
자, 요 케이스 먼저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몇 사분면 뜻하는 거야? 1사분면 뜻하는 거야. 그때 절편값들이 뭐하고 뭡니까? 내가 여기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쭉 이어가지고 요까지만 그려야겠죠? 더 가면 돼, 안 돼? 침범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다.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 뜻하는 거죠. 오른쪽 아래쪽 뜻하는 거잖아. 그때도 절편값은 1이랑 마이너스 1이지. 이 두 개 이어서 그림이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몇 사분면 뜻하는 거? 2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절편값이 마이너스 1이랑 1이 되겠네. 이 둘이 연결해주면은 어머? 여기가 되겠죠. 요 두 개 이어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이게 3사분면 뜻하는 거니까 이 둘이 뭐 해주면 돼? 연결해주면 돼서 이게 정확하게 그리면 무슨 사각형이 만들어져?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 기울기가 1이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는 수직으로 만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요런 거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그려야 일일이 다 이렇게 그쵸? 와. 그죠? 그럼 너희 지금 하나만 해볼까?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걸 너희가 기억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472번 해볼래? 절대값 두 개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죠? 472번 절대값 기호 두 개 있을 때 구간 어떻게 나누는지 기억하십니까? 절대값 안이 0대기 안에 x 두 개 찾아놓고 구간 몇 개로 나눠야 돼? 세 개로 나누는 거였죠? 아씨 472번이요? 네. 그럼 그거 구간을 구해서 그거의 값을 다 이렇게 구하고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그건 x는 서반인 거. 우리 신기하게 풀고 있네요. 그래요? 왜요? 비밀. 어떻게 풀었길래? 한 거지. 아니 그림 이상하긴 해. 이도시 어떻게 풀었어? 잠깐만. 절편이 뭐예요? 이게 다 그거는 안 돼. 어찌 이거는 우와. 야 이게 이렇게 다 꺼도 되는 게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게 풀었네요. 뭐지? 그러면 구간을 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럼 그림이 있던 그림이 그 나오는 게 구간에서는 맞아. 얘를 써야 되고 이 구간에선 얘를 써야 되고 저 구간에선 저걸 써야 되고. 그럼 얘가 없는. 그럼 화이팅 해야죠. 근데 얘는 이딴 그림이 맞아요? 아니야? Y 아니 X C. 그딴 그림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끝난 건 모르겠는데. 헷갈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더라? 나 그냥 지우고 할 거야. 이 그림이 맞다니까 더 웃기다. 했어? 네. 여기 아닌데. 틀렸는데. 이거 그릴 수가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잠깐만. 아니 저 근데 선생님이 말한 거로 진짜 틀렸는데? 오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거를 사러 나가는데 원장님이 눈이 마주쳐버린 이거 거예요. 복도에서. 선생님이 부르시대요?
딱 봐도 이제 시험 얘기를 하시는 길에 자꾸 저기 앉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안 들어갔고 그래서 뭐 했냐면 문 앞에 뻥여가지고 집에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막 쭈뼛쭈뼛 그냥 빨리 나갔어요. 대학생 아니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저 앉아라는 거야. 앉는 순간 이제 오 맞아요. 끝장나겠더라고요. 맞아요? 뭐 성적 때문에. 수학 보고 얘기도 하고 영어 얘기도 하고 원 얘기도 하다가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2밖에 안 돼? 아 2부터 야? 원장님이 봤을 때 아쉬웠겠지. 그러니까 솔직히 언젠가 한번 부르시겠지 했는데 그게 오는지 몰랐어요. 아 비슷한데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 뭔가 핀트 살짝 나간 느낌? 너무 자 해보자. 요거 그리는 거 하고 쉬는 시간 좀 드릴게. 뭐 구간 나누는 건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에서 다 해봤던 거라 잘할 거야. 일단 0대는 x 두 개 찾아주면 요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그럼 얘는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럼 함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그럼 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됩니까? 3이 되고요. 이때는 둘 다 그대로 나오니까 2x 플러스 1.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뭐부터 상상해주면 좋냐면 이 두 개의 경계선이 뭡니까? 마이너스 2에서 갈라지고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야? 3이죠? 네. 여기 마이너스 1 때는 어. 얼마야? 4. 결국에는 이 둘은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에서 만날 거다? 3에서 3에서 만날 겁니다. 마이너스 2,3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제일 쉽게 그리는 방법은 좌표를 아는 게 있으면 찍어놓고 연결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일 때 3이라는 값에서 일단 얘 둘이가 만나고 있을 거야. 그 다음 이 둘은 어디에서 갈라져? 그럼 얘는 1에서 3이고 얘 1에서 얼마입니까? 그럼 얘도 1일 때 3이 되는 거니까 이 둘은 이렇게 일단 이어도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이어면 되는 거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인? 2인 거니까 증가하게끔 대충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쁘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린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쉽게 좀 내려간 사람도 있고 이게 올라간 사람도 있고 어긋난 사람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좌표라도 확실한 좌표를 찍어놓고 그리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1차 함수 그릴 때 절편 두 개 찍어놓고 선으로 연결했었잖아. 좀 쉽시다. 좀 쉬고 이제 유형 문제들 풀어보자. 나는 진짜 쓰레기인데. 어허, 뭐 그런 말을 하니까. 저번에 학교 가서 2시간 잤어요.